네, 올해부터 부산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KBS 취재 결과 처음 지정된 지역이 관리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바람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보니 황당했습니다. 이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업단지가 밀집한 부산 사하구.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곳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부산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지역 내 취약시설 수 등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 내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사업장 특별 관리를 위한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사하구가 지정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파트 매매가 저하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이유였습니다. 대기질이 안 좋아서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은 주택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부산시는 다시 위원회를 열었고 서구와 동래구, 금정구 등 세 곳을 관리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들 세 곳 모두 사하구에 비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이어서 지정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도 한 명은 알고 있는데 그 시민들 의식, 국민 의식 무시하고 암묵적으로 해라. 그런 지침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탓에 이처럼 현장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어떤 특성,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 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 무슨 특화된 이런 어떤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야 된다. 나쁜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 초기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이게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제도고 시행 초기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건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앞서 뉴스에서 저희가 봤지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제도 이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의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이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은 곳이 대상입니다. 네. 동시에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취약계층 이용시설도 많아야 되는데요. 네. 환경부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고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3개 구가 지정됐고 이어서 부산에 3곳이 지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3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저감 사업을 지원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같은 곳에 공기 차단막 설치라든가 공기 정화 장치 같은 게 제공되고요. 또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같은 것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지원이 이어진다는 건데 당연히 예산도 뒷받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하구에서는 반대를 얘기를 했고 그 이유가 집값 하락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네, 집값 하락만을 이유로 지정을 반대한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거나 사하구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은 그랬습니다. 또 부산시에다가도 확인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그 사하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이 지정 반대 이유로 부산시에다가 제출한 내용을 봤더니 사하구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이미지 저하가 우려된다. 또 아파트 매매가 저하 등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앞서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에 이 부산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사하구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지역 3곳을 선정한 겁니다. 네. 선정된 3곳이 어디냐면 서구 동대신동과 동래구 명장 1동, 금정구 청룡동입니다. 이들 3개 지역은 다행히 주민들 반대 없이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저감 사업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네, 정부가 이 정책을 앞으로 또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부산에 이 사고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 세심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사업의 원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거를 정부가 지원하자 이제 이겁니다. 네. 그러려면 당연히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 지역을 잘 골라야 하겠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대표적으로 강서구, 사하구, 서구 이런 곳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시행하는 대기환경관리 5개년 계획 중간 용역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들 지역, 항만과 공단이 위치해 있는 곳들입니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이루어져야 실제 저감 정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도 최우선적인 기준이지만 또 하나 취약시설의 밀집도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취약시설의 밀집도 같은 경우에 대상 구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매우 세부적인 분석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함께 집중관리구역이라는 게 사하구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해당 지역의 대기질이 나쁘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지는 걸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친절하고 또 세심한 지침 같은 걸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개선을 위한 좋은 정책인 만큼 좀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정부가 잘 확인을 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